푸르른 바다는 수많은 섬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해의 섬 울릉도에서 시작합니다. 흘러가지만 산다는 것 즐거운 여행 때때로 외롭고 눈물 나지만 눈물 먹고 행복은 크네. 울릉도 토박이인 김두경 할아버지는 구수한 노래를 달고 사는 분입니다. 바람처럼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건 그리운 님을 마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 한번 기다리고 있다. 타고 있다. 보자, 이거. 마중하는 방식은 독특하기만 합니다.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125m 아래 해안에서 할아버지가 서 있는 언덕으로 단숨에 올라오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르래에 기름을 쳐서 올라오는 케이블카에 힘을 실어줍니다. 김두경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님은 안방마님 최필남 할머니입니다. 아랫마을로 마시를 나갔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작동해준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옵니다. 사방을 막아줄 벽도 하늘을 막아줄 지붕도 없는 아슬아슬한 케이블에 앉아 할머니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25년 전 할아버지는 손수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타고 다니는 게 겁난데. 겁나요. 그정그치 안 그렇고 겁이 난다. 겁난다 이제. 겁나. 야. 세월 따라 점점 용기가 줄고 있지만 케이블카는 할머니의 아픈 다리를 대신하는 귀한 교통수단입니다. 다니는 게 이제 힘들고 못 다니는. 집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후에도 15분쯤 걸어야 하거든요. 힘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알아주리. 이제 얼마 있으면 차 타고 다닐 거야. 차 타고 다니기 전에 죽지 싶어. 그렇지, 죽겠어. 차 타고 다닐 거야. 나무가 울창한 오솔길은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지만 다리 아픈 할머니에게는 불편하고 미운 길이기도 합니다. 혼자 다니봐라. 왜 되겠노? 와, 혼자 다니면 더 낫지 뭐. 쓸쓸하게. 응? 산 보람 없지. 그래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보람 있게 사는 거지.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명의 이기와는 거리가 먼 외딴 언덕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도 살고 내가 여기 태어난 곳 내 집이요. 아이고.
저 케이블카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는 전부 지게 등짐 지고 올라다녔는데 이제 영감식 케이블 거놓고는 비료, 식량, 뭐든지 식품 다 걸러 올리잖아요. 그래야 이거 살지, 안 그러면 이거 못 살아요. 일터로 가야 할 시간. 할아버지는 15년 전부터 흑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료를 챙겨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죠. 식사 시간을 알리는 이 독특한 신호는 할아버지와 흑염소 사이의 오랜 약속입니다. 풀밭에서 고개를 내미는 염소들. 절벽에서 뛰놀던 염소들까지 나타났지만 웬일인지 할아버지 곁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리 나가죠. 저장을 저리. 제가 있어서 안 오는 거예요? 모른다. 이쪽 와가 있어 봐요. 이쪽 와가지고 저 영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한테 들어오지. 영리한 녀석들은 낯선 존재를 극도로 꺼린다네요. 제작진과의 넉넉한 거리를 확인한 후에야 염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생에서 풀어놓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 흑염소가 정확히 몇 마리쯤 되는지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주려고 토마토 몇 개를 따왔습니다. 자, 내가 먼저 먹는데 하나 맛보래. 다시. 내 손 안 씻었는데. 그냥 요만 반만 먹으라면 그물진 데는 먹지 말고. 아이 들은. 아 다다. 야, 잘 익었다. 그 도마도 먹으니까 그래. 얼굴이 도마도 익었다. 곱다. 아이고, 내 얼굴 잘났을 때 줄줄 따르더니 내 신세 망쳐놓고 발길로 톡잖아. 57년 전 할머니는 이 언덕에서 태어나고 자란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웃들과 모여 사는 어엿한 마을이었으나 40년 전부터는 두 분만 남은 외딴 언덕으로 변했죠. 지금 우리 둘뿐이잖아 그래. 둘뿐이야. 저 덕는 이제 한 집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날 땐 이 집이 많았다고 한 9집인가 그 정도 됐다고. 네. 딴 사람들 다 뭐 나가버렸으니. 또 살기 좋은 들 다 찾아가피고 우리는 살기 좋은 들 못 찾아가도 못 갔다. 등대 없이는 밤바다의 배가 길을 찾지 못하듯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이끄는 등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일한 사치는 안마 겸용 침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70대 들어서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할머니는 작년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딴 언덕에 살다 보니 병원에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아 국리 끝에 이 신통방통한 침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저거 하면 많이 좋아. 허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프고 한데 많이 좋아.
할머니가 낫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선물이었죠. 할머니가 다리랑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안 좋아. 우리 다리가 많이 안 좋아 있어서 빨리 못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선물은 침대만이 아닙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할머니의 지루한 시간을 달래주고 싶습니다. 할머니 장구는 지금 왜 치세요? 좀 아무 해도 좀 위로가 될까 싶어가지고 좀 위로가 될라지 몰라. 할머니가 장구 소리 듣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네. 노래도 못 하고 춤도 못 추면서 장구를 좋아했던 젊은 시절부터 흥이 많았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멋쟁이였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돼. 오늘 나서 부인강 장구 그 노래가 하나도 안 맞아. 안 된다. 안 맞아. 그 안 돼. 노래가 아닌데. 안 돼 이거. 실력이 좀 녹슬었다고 해서 할머니에 대한 정마저 빛을 잃은 건 아닙니다. 울릉도 안쪽의 높은 언덕에 부부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부부가 다리 운동 삼아 산책을 나왔습니다. 꼭 많다 이거. 어이구야. 이거. 문양만 돼 이거. 여기서 뭐 달라 이거. 예로부터 향나무가 많아 이 언덕은 향목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름다운 건 향나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염소떼를 따라가 보면 숨은 비경이 펼쳐집니다. 새벽 바람 찬바람이 맑은 공기 마시며 여기 저 바다에 들어오네. 여기 저 바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와 울릉도의 기암 절벽이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이는 곳. 이곳이 부부의 단골 데이트 장소입니다. 네. 아하! 저것도 좋단다. 염소야! 염소야! 할아버지 인사에 화답하듯 염소떼가 절벽을 내달립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염소들은 그들만의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황혼의 노부부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 그것은 바로 이 언덕에서만 볼 수 있는 아침 풍경입니다. 만다 지가나지 않겠지. 두 분이 아침에 산책 좀 나오고 그러세요? 둘 나와야 되지. 이거 공기 좋은데 실제로 어쩌다 한번 쓰거나 공기 좋은데 한번 고함도 한번 치고 바다가 확 튀는데 기분 100% 아이가. 이마에 경치 좋은 데 있는겨. 이렇게 좋은데. 편리함을 버리고 안락함마저 버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켜온 낙원입니다. 김두경 할아버지는 잠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오전 일이 다 끝났는데도 또 다른 일을 찾아냈습니다. 78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늠름한 솜씨로 밭에서 무언가를 캐냅니다. 한마리다. 오, 그래도 크다. 와, 몰랐다. 이야, 더다.
오, 크다. 진짜. 와. 어른 얼굴만한 크기의 더덕이 할아버지의 삼지창에 연이어 끌려 나옵니다. 땅속에서 보물 찾기라도 하는 듯 더덕을 캐는 일은 재미가 쏠쏠합니다. 좀 걔가. 울릉도 더덕은 되게 큰가 봐요. 이거 횟수가 오래되네. 한 10년 넘은 이거지. 굉장히 크지. 아, 할아버지가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응. 이거 몇십만 원. 내 향목이다. 그 소고기 좋은 거 있나? 등심 있나? 좋아. 그 갈비살도 등심 쪽이라 해야 좋은데. 노부부의 밥상은 주로 밭에서 나는 농작물로 채워지지만 육류와 생선은 아랫마을에서 구해야 합니다. 고기 주문하셨어요? 고기, 소고기 주문해놨다. 캡을 올리 달라고 했는데 올리주면 그 언니는 먼저 가져가야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개천절 좋은 날 아이가. 케이블카는 할머니의 전용 교통수단이지만 본래 농작물과 짐을 부르기 위해 할아버지가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도 아랫마을에 주문한 물건을 배달할 때마다 유용하게 쓰고 있죠. 작업 다 나갔네. 두 척 있다, 이. 저 아래 가물가물하게 고깃집 주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봉지만 올려보냈을 뿐 고깃집 주인은 케이블카에 타지 않았습니다. 사실 케이블카는 할머니 이외에는 누구도 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오금이 저릴 만큼 무서워 다른 사람들은 탈 엄두를 내지 못하죠. 아이고. 아버님 이거 돈은 그러면 어떻게 지불하세요? 돈은 내리는 물은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시면 되잖아. 마을로 가실게요. 마을 내려갈 때 갖다 주면 돼. 처음엔 이렇게 못 했어. 처음에는 저 줄 하나 뻗쳐놓고 그냥 왼찌라고 감아가 손으로 감는 거 그거 가지고 돌리고 해가 올리고 내려게 했다. 이 전기 시설 해가지고 이제 새로 돈 많이 들였다고 한 3천만 원 돈 들었지. 고기 사온다. 아유, 어디 갔어? 이 영감이 고기 사오는데 어디 갔노? 개천절 기념으로 고기잔치를 열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어? 뭐 하는데? 고기 사가 왔다. 밭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할머니는 잔치를 거둘 생각이 전혀 없나 봅니다. 불 떼라고. 내한테 그럼 뭐 하노? 날 보고 다 말을 해달란 말이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내가 굽어 드리지. 결혼 57년째 사근사근하기만 했던 아내의 목소리는 어느새 천둥 소리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이게 다 흐르는 세월 때문이지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남녀 동동군 가다가 이제 그 뒤로는 뭐 연암동동만 생겼잖아. 남이 올라갔는데 이제 여자가 왜 연암동동군 생기네. 이제 이런데 뭐 남자들 큰 소리 못 치게 됐다고. 이 평생을 다 살아가는데 나 영감은 못 살겠다 가겠다 하려면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일했는데 큰일 났다 큰일. 지금 꿈을 좀 해놨단 말이지. 수글라 캐사가 속는 거까? 젊었을 때야 기침소리 하나로 아내를 제압했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샀다고
게다가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원망을 크게 산 일이 있답니다. 젊었을 때 딴 데 가서 앉아도 절대 말 안 해. 구경도가 좋다, 구경도가. 그때 울산에 조선소 참 조선소냐 현대 그렇고 공장이 그때 있었을란가. 그때 공장 없었다. 없었지. 공장 없었니. 없을 때니까네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살았고 그만이 고나는데. 그래 그걸 모르고 못 샀어. 그때 그거만. 나는 그때에도 알고 딱 사자고 그러니까는 말을 들어야지. 지금까지 밉다. 지금 그 때문에 밉을 거야. 밉지. 그래서 우리 이래 사는겨. 아이고 그 참 그랬으면 이래 살고 저래 살고 하네. 하여튼 진짜 부자 소리 들을 뻔했지. 아이고 참말로. 근데 그것도 그래 사가지고 부자 됐으면 또 큰 소리 너무 쳐사가 된다고 여기 딱 말이야. 큰 소리 안 쳐도 막 피놓으면 되지. 편한 거에 돈 그저 살만치 있는 게 제일로 편해. 너무 말해도 안 편해. 솔직히 할아버지도 울산 땅 이야기가 나오면 속이 쓰라립니다. 왠지 할머니에게 빚진 기분이거든요. 아궁이에서 수출 가지고 나오는 할아버지. 이왕 서비스를 하기로 결심했으니 오늘 할머니를 만화님처럼 모실 생각입니다. 저분 가봐야 돼. 저분 좀 줘. 삼남 삼녀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지금까지 자신 곁을 지키고 있으니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자, 이제 울산 얘기 고마해라. 이제 울산 얘기는 고마. 자.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용서해 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야, 뭐 강제로 빼앗아 먹노 제가. 이야, 참 인정사정 없네. 뭐 강제로 막 빼앗네. 하루 한 번 사료를 줄 뿐인데 무럭무럭 자라주는 염소들이 할아버지는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축사에 들어서니 반가운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 자태도 색깔도 예사롭지 않은 새입니다. 그런데 문소리에 놀란 것일까요? 아니면 아픈 것일까요? 새가 축사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우와, 살리죠. 밖에. 어지러웠나? 날아봐. 한번 날아봐. 어떡하든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새는 할아버지 손 안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가봐라. 안 되네. 마음 짠한 할아버지가 체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라. 이제 정신 좀 차려와. 할아버지의 정성에도 정신 차리라. 새는 영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많이 아프나? 응? 많이 아파. 입을 딱 벌리겠다. 많이 아픈 모양이다. 가엾지만 딱히 치료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슨 새야?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다.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응?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체온을 나눠줄 뿐입니다. 앉아 전세를 가. 여기 다 가버렸대야.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외딴 언덕에는 이름 모를 동식물들이 넘쳐납니다.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이 새 또한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완전히 좋다했어요. 형 정신. 새 때문에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던 바로 그때 날라왔다. 와, 와, 저 정신 차렸네. 날라왔다. 이런 소리에만 날라와 버려.
평생 자연을 벗삼아 살아오셨기 때문일까요? 78배 할아버지 눈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고 애틋하기만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해만 뜨면 바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삼남 삼녀 자식들을 부끄럽지 않게 키웠고 넉넉하진 않지만 자식들 도움 없이 당신들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는 게 뭐예요? 미역초요. 미역초.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 비가 말려가지고 파르가 이거 먹고 살아요. 이 정도는 너가 많이 하나? 예, 이 정도는 전부 밭에 농사가 이거예요. 좋다. 서울 양반들 이거 잡수고 힘내라 해야 힘내가 많이 잡사. 미역취는 울릉도에서 만나는 특산종입니다. 이 나물은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거 좋기는 이게 상당히 좋은 데 많단다. 그러더라, 그죠? 남녀간에 성이 강해지고 아주 좋단다. 이게 성력이 굉장히 좋단다. 이게 그저 침 놓는 사람 안 그러던겨. 자기는 전부 이거 가지고 반찬한다. 이거 남자들 뭐 그런 소리는 막 빼고. 어이구 저거 빼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로 그이가 그러더만. 제일로 진짜 백인데. 야, 나물로. 미역취 때문일까요? 커다란 자루를 어깨에 지고도 할아버지 얼굴엔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이럴 때 구성진 노래 한 자락이 빠질 수 없죠. 물 먹고 물 마시고 발을 비고 누웠으니 미역취를 재배하고 흑염소를 키워서 꾸려온 삶. 미역취는 30년 전부터, 흑염소는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뀐 그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 부부는 손발이 척척 맞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움직인 만큼만, 꼭 땀 흘린 만큼만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쉬지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고 있는 건 할아버지의 긍지입니다. 여기도 나가 태어나가 자라니까 여기 내 자라난 곳이 자꾸 제일로 좋은 곳인 줄 알고 이보다 더 좋은 데는 없는 걸로만 생각나고 딴 데 안만 좋아도 내 난 곳이 제일 낫는 것 같아. 오래된 셈인지. 할머니 반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와, 둘이 반대 많이 했지. 딴 데 가자고, 딴 데 좋은 데 가자고. 그래도 뭐 내가 안 가, 혼자는 못 갈기고. 자, 울릉도에서 태어나 울릉도 외딴 언덕으로 시집온 할머니. 섬에서 태어난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섬 밖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해서 할아버지를 조르고 또 졸랐지만 바위 같은 남편의 고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많았고 지금도 틈만 나면 핀잔을 하지만 사실 할머니에게도 이곳은 운명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두 분만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안 외로워요. 외로울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외로워요. 뭐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외로운 건 몰라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또 관광객. 또 나물도 하고 밭도 메고 김도 뭐 집섬도 뽑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루 해 가쁘고 그래요.
외딴 언덕 외딴 집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벼르던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끓여내고 커다란 통에 쏟으면 할아버지만의 특급 목욕탕이 탄생합니다. 오! 와, 또 시다. 아, 참 저런가 왔네. 아랫마을에 내려가 목욕을 하라는 할머니의 잔소리는 할아버지의 흥겨운 탄성에 묻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목욕탕을 최고로 꼽는 이유는 시원하게 등을 밀어주는 할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난 남편 모욕을 하네요. 좋아하시네. 기분이 좀비 좋지 그야. 오늘은 마누라 행동했다. 언제는? 그건 언제 밥 안 해주다. 부부의 연으로 57년. 짧지 않은 그 세월 동안 부부는 함께 일을 해온 동료이자 함께 추억을 쌓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커피도 싸야 되고. 없다. 자, 커피 좀 사고. 커피가 똑 떨어졌으니 장을 보아야 합니다. 외딴 집의 부부에게 장 보기는 나름 큰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두부. 또 뭐? 없다. 없어. 그만 싸요 이제. 없다. 어쩌고 쌀을 한 포 싸야 되나 어쩌고. 없다. 이상. 그건 박사 이거. 필요한 것들을 2번, 3번 점검하고 종이에 또박또박 써내려갑니다. 라면 한 봉이나 깨는데 야 이거 뭐. 78배 남편과 77배 아내가 나란히 배낭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길.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손잡고 기분 좋게 걸어갑시다. 할아버지의 노래가 빠질 리 없죠. 아이고 이제 노래도 돼가지고 하들 모르는 노래도 그것도 안 된다. 물을 좀 먹고 올 거야. 목이 말이야. 집에서 케이블카까지는 15분 거리. 경치는 아름답지만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탄식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아이고 대다. 드디어 케이블카에 도착했습니다. 언덕과 해안을 연결하는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그 어떤 놀이기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무섭기도 합니다. 케이블카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 타는 일부터 아슬아슬한 고개를 보는 듯합니다. 앞을 내려가요. 어지러 못 내려가겠더니. 이래 올라가면 타니까는 덜 어지럽고 앞을 내려가면 앞을 보고 가니까 어지러워가 도저히 못 내려. 간다. 드디어 할머니를 태운 케이블카가 125m 아래의 해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고. 충동산 바탈대로
불건 없는 어린이마 모름던 저고리. 할아버지 노랫가락 따라 하늘에서 땅으로 짧지만 강렬한 할머니의 하늘길 여행이 끝났습니다. 한편 할머니를 내려준 할아버지는 홀로 산길을 내려갑니다. 케이블카로는 5분이지만 걸어서는 30분이나 걸리는 거리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안방마님답게 진두지휘는 할머니가 맡았고요. 국거리용으로 쇠고기 몇 근을 샀습니다. 적어온 것들을 꼼꼼하게 챙겼고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커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이제 장보러 가는 겨. 장보러 왔다. 12,500원. 이제 향목 올라가는 겨. 케이블카를 작동시키기 위해 할아버지가 먼저 산길로 출발했습니다. 아이 올라가려면 버렸는가 보다. 같이 올라갈래요? 여기요? 여기 무섭지 않으세요? 와요. 좀 무섭지. 올라가다가 혹시나 딴 거는 그거 안 해도 해나 전기가 탁 가볼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이라면서도 케이블카에 오를 순간만 기다리는 할머니. 저 멀리 할아버지가 출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케이블카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와요. 할머니의 깜짝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카메라 감독이 뒤따라 케이블카를 타기로 했습니다. 해안과 까마득히 떨어져 허공에 매달리는 일도 아찔하지만 무엇보다 케이블카를 뒤흔드는 바람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5분쯤) 걸렸을 뿐인데 시계추가 늘어지는 듯 했고 도착해서 내리는 일이 더 무섭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엄청 무서운데요. 무서워. 가면서 잡아줄게 가면서. 처음 타기 무섭죠? 아 무서워요 할머니. 새삼 할머니의 용기에 감탄할 수밖에요. 할머니도 엄청 무서우실 것 같은데. 처음 이제 자꾸 타기 좀 덜해요. 예. 부부가 살고 있는 언덕에 올라오는 길은 2가지뿐입니다. 구름이 적었던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평소만큼 올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케이블카를 타거나 차가 다니지 못하니 가파른 산길을 걸어 올라와야 하죠. 이런 불편함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미 40년 전에 언덕을 떠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오롯이 남아 외딴 언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섬 위에 섬이 되어버린 울릉도의 오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고향입니다. 기름진 땅속에는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지렁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들을 잡아올린 건 재미있는 놀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낚시 가자 낚시. 낚시하는 거 보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조릅니다. 할머니 좋아할란지 한번 낚아봐야. 고기를 잡아봐야. 고기를 잘 잡히면 좋아할 끼고. 심심했던 할머니도 흔쾌하게 낚싯대를 받아들었죠. 한번 가다가 걸려가지고 뺏긴데 애물다. 한 손엔 지팡이를 또 한 손엔 낚싯대를 들고 낚시터로 향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픈 다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낚시터도 멀어나기는.
가기도 힘든다. 허리는 내가 더 아픈데. 내가 더 아픈지 네가 더 아픈지 뭐 아파봐야 알지. 안 아픈 사람이 못지 하겠네. 할아버지는 25년 전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이 저수지도 팠습니다. 당시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전용 낚시터로 변했죠. 물었다. 물었다. 왔다. 와. 좀 해놔. 어? 좀 놔다가 굵은 거 물리지. 제대로 된 낚시터로 바꾸기 위해 붕어를 사다 풀기도 했습니다. 야, 기술 있네. 할머니 기술 있구먼. 응? 아까는 제법 큰 기고 하던데. 저기 있지 봐라. 이게 조그마하다. 아까 그만이야. 붕어가 잡혀도 다시 놓아주는 게 두 분 낚시의 원칙입니다. 붕어 할아버지가 사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어놨지 그래. 할머니랑 낚시하시려고요? 야. 그때 이거 팔찌개는 향목 물이 길어갖고 약초 했거든요. 약초 하는데 약초에 물 준다고 그래 이를 팠는데. 들어보래 걸려 있다. 이거 담을 물렸다. 이건 좀 크다. 이거. 어떠냐? 그건 참 진짜. 큰 거 올랐다. 물 반 고기 반이라 할 만큼 끊임없이 붕어들이 낚싯대에 걸려듭니다. 잘생긴 놈 하나 올라왔다. 와, 잘났다 이놈. 아까 그게 아프지? 아야나. 와.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여유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같이 시간 보내기가 힘들었지. 젊을 때는요, 뭐 밤에 잘 찌게는 뭐 얼굴 보고 그랬지. 낮에는 못 봐. 낮에는 뭐 시제 일하느라고 뭐. 시제 일하고 뭐 또 어른들 뭐 계시니까 어른들 항상 어른들 따라다니면 일했지 뭐. 지금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제 늙고 있거는 이제 시간 훨씬 만날 시간이 더 많지. 같이 노는 시간이. 섬 위의 섬, 외딴 언덕이 살기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땅에서 일하는 것도 행운이고 최고의 비경을 병풍 삼아 사는 것도 기쁨이고 신선처럼 낚시놀이를 즐기는 것도 재미라는 부부. 그래서 이곳은 두 사람만의 낙원입니다. 감자 하나 둘 셋 감자 10개 그리기야 돼 크다. 할아버지가 밭에서 감자를 캐왔습니다. 점심 메뉴를 정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고민을 순식간에 덜어주었죠. 툭 파우야. 알았어. 산나물을 삶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었던 할머니는 아궁이 속으로 감자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구운 감자는 오랜만이라 할아버지는 더욱 기다려집니다. 익었나? 손을 대일 만큼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서 먹는 이 맛. 할아버지의 감자 예찬이 이어집니다. 이런 맛도 우리 안 먹고. 구운 감자가 입안에서 녹는 건 할머니도 마찬가지. 야. 알콩달콩 대화가 끊이지 않는 두 분 사이에 한참 동안 정적이 흐릅니다. 진짜 맛있나 봐요. 저희 먹어보라는 소리 안 하시고. 남줄 게 어딨노 여기. 먹어보라니 내가 하나 둘이 먹어도 못 나쁘는데. 내 배가 차요 좋은 배도 불리고. 그날 밤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물러줄게. 이래 외딸이 있으면 이렇다고 아들이 외딸이 못 입고 하잖아. 들어가라 하잖아. 그런가 봐. 써봐라. 잠자리에 든 할아버지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야. 감자를 급하게 먹어서 탈이 났다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열 손가락을 따주었습니다. 이거
그런데도 할아버지의 채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부만 사는 외딴 곳이라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데 결국 배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 다리 아픈 할머니가 길을 나섰습니다. 급하니 걸음도 세게 안 걸리네. 이래 산지에서 살면 이렇다. 사방이 암흑인데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몸져 누운 할아버지를 보다 못해 할머니가 어두운 밤길을 재촉합니다. 급하니 걸음도 세게 안 걸리네. 이래 산지에서 살면 이렇다. 외딴 언덕에 부부만 살다 보니 갑자기 탈이 날 때가 가장 걱정이지요. 여기 있다. 문 안 열도 될 걸야. 여기. 할머니가 달빛 아래 소복하게 피어난 꽈리를 찾아냈습니다. 대탈에는 꽈리가 묘약이라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떠올랐거든요. 이거 따다가 꼭다리채로 요래가 딱 달아놓으면 바싹 말인데요. 말이면 삶아 먹으면 된대요. 갑시다. 이거만 하면 되지 뭐. 나가세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작은 사고가 벌어졌네요. 아유 대라. 돌아온 할머니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할아버지는 아직도 복통과 씨름 중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 약도 안 못하고. 할머니가 서둘러 꽈리를 손질합니다. 잎을 떼어내면 탐스럽게 연근 꽈리가 고개를 내밀죠. 이거 그냥 안 걸리고 그냥 먹으면 쉽잖아. 다 어른들 옛날에 비결이 해놓은 게라나. 병원이나 약국이 흔한 도시에서 살았다면, 아니 적어도 사람들과 섞여만 살았어도 이런 배탈쯤 아무 일도 아닐 테죠. 하품 나오는 거야. 이럴 때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고집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 마리가 살아야지 그래. 왜 옛딴 데 살아 내 고향 지키지 말고. 아이고 그렇게 먹기는 아파도 내 고향이 제일 좋다. 그래도 내 고향이 제일 좋다. 아이고. 다음 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난 할아버지가 아랫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실은 한동안 낚시를 못해 몸이 근질근질 하셨거든요. 왜 잡았나? 아니 본장씨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왔나? 예. 와 그렇구나. 김두경 할아버지가 자리를 잡자마자 옆 사람의 낚싯대에 고기가 걸려듭니다. 와 감성돔이다 감성돔. 감성돔이라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월척입니다. 야 이거 큰거 잡혔네. 와 이거 와 많이 잡았다. 저거 봐요. 무슨냐고 보신다. 계단으로. 이분의 어망은 파닥거리는 고기들로 이미 가득 찼네요. 다음은 저런 거는 잘 쳐야지. 한머리 잡아야 되는데. 울릉도 낚시의 묘미는 오징어 내장을 미끼로 사용한다는 점이죠. 만반의 준비를 갖춘 할아버지도 드디어 시작합니다. 또 물렸네. 좀 전에 월척을 낚았던 분의 낚싯대에 또다시 강력한 신호가 왔습니다. 좋다. 자동 빼기. 포인트인가 봐. 낚시꾼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명당이라더니 명성답게 낚싯대를 들이우기만 하면 고기가 척척 걸려드네요. 원거리가 이거 가만히 있어.
물론 어디든 예외는 있는 법이죠. 기술이 아주 다양하네. 한 마리 못 잡아보겠다. 어려워. 아쉽고 서운한 할아버지. 쪼르르 늘어서서 낚시를 하는데 할아버지의 낚싯대만 감감무소식이니 허탈하고 허망할 밖에요. 한편 할머니는 오후 내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게 폈네. 아이고 이쁘게 폈다. 가을꽃이 이쁘게 폈네. 어느새 찌는 듯한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호박이 안 열렸는가 보나. 아 여기 이쁜 거 하는 거 열었다 야. 사실 할머니는 이 외딴 언덕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 올라오기 싫어갖고 나물 줬어요. 이 가장으로. 나물 줘놓으니까 한 보름 살디만은 외롭다 크면서 너를 간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너를 가면 오야노 이 가장을 이 땅을 어째야 되겠노 싶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은 막 우리가 올라가 살자. 첫 번째는 내가 안 올라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켜야 땅이 있고 밭이 안 먹어지지. 우리가 안 지키면은 땅이 다 먹어지고 산이 돼가 안 돼요. 못해서 살자고 그게 아니면 이 외로운 언덕이라도 떠나자고 할아버지를 졸랐지만 어쩌면 할머니 자신이 이 정든 언덕을 버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어둠이 내리는데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느라 목이 길어진 아내가 아직도 집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외딴 집에 혼자뿐이니 외로울 수밖에요.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빨리 오지. 에휴. 혼자 놔두고 애도 안 쉬는 모양이라. 구름 사이로 달림이 고개를 내밀 때쯤 할아버지가 산길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낚시만 시작하면 세상 모르고 빠져버려 할머니마저 뒷전이신데 그나마 빈손으로 돌아오시네요. 아이고 더웠다. 아이고 참말로 고기장으로 갔으면 뭐 해가 빠지기 전에 올라오지. 집 있는 사람은 저게 사람 발에는 게 얼마나 지압는데. 아이 그런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빈 걸로 오면서. 물까 하고 기다리는 게 오래됐지. 진짜 참말로. 아이고. 미안하게 됐어. 한 마리 잡힐까 싶어서 내가 기다리다 보니. 고기 잡는 게 그렇게 좋아요. 할머니보다 더 좋아요. 솔직히 오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야. 기다리는 게. 늙었으면은 늙은 값을 하고 사람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지. 맨날 혼자 놔두고 혼자만 그리 댕기면 자기 볼 일 다 보고. 아이 미안하게 됐다. 왜 됐기나. 이들은 받았는데 그거 안 걸리대 어찌가. 고기가 늙었는 줄 알고 안 물리잖아. 그런 모양이다. 근데 가지 말이요. 그런 모양이다. 고기가 늙었다고 상대를 안 한다. 할머니는 서운함보다 걱정이 컸습니다. 사람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가 쓰는도 몰라요. 왜 앉아 안 오는가. 그 젊을 때는 뭐 안 와도 자기 요랑 자기 하지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걱정이 더 돼요. 혹시 어디 뭐 몸이 불편해가 못 오는가. 힘이 없어가 고기 잡다가 고기한테 딸리 들어갔나 왜 안 오는가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건 진짜 큰 거 먹으면 빨리 들어갈 수도 있어. 못 땡길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할머니의 아픈 다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밭일도 나가지 못하고 몸져 누워버렸죠. 세월 따라 점점 쇠락해가는 몸. 세월도 나이도 되돌릴 수 없지만 아내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10년 된 더덕을 캐시더니 오늘은 할머니의 다리 통증을 덜어주는 약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건 상당히 크다 이거. 이게 뭔가요? 남성. 이게 신경턱에 약에 묻는 거. 남성이야. 또다시 보물 찾기가 시작된 셈이죠. 온갖 식물들이 자라는 언덕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천혜의 약방과 다름없습니다. 우와, 이거 크다. 마음에 쏙 드는 뿌리를 발견한 할아버지가 집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단 둘이 살다 보니 서로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돼줘야 합니다. 78배 할아버지는 건강만큼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또 면목 없는 일이기도 하죠. 아프다 하기는 미안해지네. 안 아플 때는 괜찮은데 아프다 하기는 괜히 내가 강요해가지고 나 이어가 아프다 하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도리어 되게 미안하지. 할머니 소원대로 무태나가 살았다면 눈만 뜨면 일을 해서 얻은 이런 고질병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약 제조해가 간다. 정성으로 만든 약을 들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습니다. 약 제조해가 들었노? 사람이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그런데 누워있던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이 아픈 사람이 달랐더니 큰일 났네. 어이, 이거 대답. 다리가 아파 일어나지도 못하겠다고 하더니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어디 갔어? 어디 있노? 왜 그랬노? 밭에서 오는 할머니. 지난번에 눈도장 찍어둔 호박을 따오는 길입니다. 약 제조해가지고 다이카가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아유. 자, 가봐이다. 그럼 죽은 애가 아니라 인질 사건 났는가 싶어가. 어휴, 고맙게 먹어봐. 단망혈액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만들어온 약을 드시는 할머니. 요란하게 티를 내는 일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아내에 대한 곰삭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박선하다요. 맛있기만 하면 콩 한쪽도 나눠 드시는 분들이라 할머니는 당신의 약을 할아버지에게 내줍니다. 야, 감자보다 낫다, 그치? 감자보다 훨씬 나아. 야, 그러니까 병이 진짜 나았겠다. 이리 맛 좋은데. 응? 열 안 싸웠으면 다리도 안 아픈지 모르겠는데. 뭔 하고 있노? 다리 아픈 일이 인전도 통하고 훨씬 낫지. 뭐라 하는 뭔 소리 하노? 편안하고 좋은 데 살았으면 다리도 안 아프지. 나야. 그 약 해주는 게 별로 고마운 거 아니네. 뭔 소리 하고 있노? 아프니까 이런 인정도 통하고. 이거 아까운 거 다른 차.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직접 캐고 구운 약, 게다가 정성까지 듬뿍 담겼기 때문인지 써야 할 약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진짜 저거 다 먹고 있네. 사흘 후 전화 한번 해봐요. 아, 이거 오는가? 좀처럼 서두르는 일이 없는 할머니가 아까부터 자꾸만 할아버지를 재촉합니다. 오고 있어. 그래 우리 마중 나왔구만. 멀미 안 했나? 멀미는 안 했지를. 다행이다. 며칠 전 포항에 사는 손자가 친구와 함께 놀러 온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래 나올 거다. 그날부터 두 분은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요. 가보자. 온단다. 다이가 온단다. 가보자. 마중이 늦지 않아야 하니 경운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자 오는데 아이고 또 손자 온다고 차 타고 차 타고 나가는가 봐. 나가봐야지 이렇게. 오늘 기분 좋겠네. 기분만은 딩까딩까하네 오늘 진짜. 지팡이 짚고 걸어가던 오솔길을 경운기를 타고 갑니다. 주인을 닮아 나이를 먹은 경운기는 25년 동안이나 이 길을 다녔습니다. 오늘 바람 분데 겁난데. 좋다. 바람이 강한 날은 그만큼 두려움도 커집니다. 자 내려간다. 케이블카는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할머니에게는 마법의 수레와 다름없습니다. 125m 아래 까마득한 해안으로 할머니를 순식간에 내려주거든요. 단 엄청난 용기와 담력이 없으면 탈 수 없는 아찔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둘은 키가 똑같은 거네. 우리 똑같은 경우네. 응? 어느 기야 이거? 응? 보는 기고 밑에 기가. 밑에 키가. 밑에 기야. 밑에 귤이 밑에 손자. 기야. 밑에 기 맞다. 손자 태안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기특한 손자입니다. 하는 거야 그래. 이 보자 슈이. 멀미 했나? 멀미 했나? 했나?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 니 멀미 할 줄 알았다 내가. 파도가 워낙 많이. 그래. 파도 높아가지고. 삼남 삼녀를 낳아 키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다지만 장손이니 더더욱 소중할 밖에요. 양쪽에 아이들을 끼고 올라가니 힘겨웠던 산길이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긴 해. 대줄도 모르고 막 올라가고 막 성적 좋긴 한다. 성적이 잘 난다 아주. 명절 때도 자식들을 오게 하면 번거로울까 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부러 무태 나가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태한이는 전설처럼 들어왔던 케이블카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올라온다. 할머니 이거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앉아 있네. 손자와 친구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신기하고 오금이 저릴 만큼 아슬아슬한 광경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타본다고 할까 봐 할아버지가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저거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너 할머니가 네. 다리가 아프고 그래 다니기 힘들어 이제 저리 올라오는 거지.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합동작전으로 할머니가 무사히 케이블카에서 내렸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이 외딴 언덕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일 테지요.
이거 먹는 게 아니다. 뭐가? 왜 먹는 게 이게 아니야? 약이다. 아유, 이거 철마다 보약이며 생필품을 붙여주는 큰며느리가 태안이 손에 먹을 것을 바리바리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아. 아이 세상에. 과자다 과자. 아이고 맛있는 거 많아. 과자다 과자. 이거 얘나. 명수가 들어가시가 뭐 새벽에 비가 하나가. 손자가 오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식처럼 고이 길러 수가 많이 늘어난 흑염소들입니다. 멋진 출연을 기대했는데 염소들이 그만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마네요. 저 다부터 할란다. 할머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손자가 그릇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신호를 무시했던 염소들이 손자가 부르는 신호를 듣고는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다. 목을 딱 이렇게 그래 목을 딱 들어봐라. 목을 이렇게요? 염소를 직접 어루만져 보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중입니다. 어부바 해라. 어부바. 자, 요 떡거부지. 얼떨결에 염소를 업기는 했는데 태안이가 어쩔 줄 모릅니다. 이제 어떡해요? 어부바 해라. 어부바. 자, 요 떡거부지. 요 둘 다 먹을 거부지. 생전 처음으로 흑염소를 업어본 손자 태안이. 이제 어떡해요? 무겁기도 하지만 떨어뜨릴까 봐 겁이 납니다. 앉아, 나저 없더라. 하지만 가장 혼쭐이 난 건 졸지에 업힌 염소였죠. 새끼 하나 나오면요. 저 하나 줄 수 있어요. 엄마를 먹이겠나? 네? 먹이겠나? 예, 뭐 그거는 살리죠. 먹일만 하면 엄마를 주지. 현진이도. 새끼 때부터 길을 데려가지고 먹이려고 하면 될 거야. 응? 그 보니까 텔레비 나오는데 그 돼지도 식당 하는데 그 먹여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러던데 그 염소도 먹이면 될 거라 새끼 때부터. 늘 포항에서 뵙기만 했을 뿐 태한이는 할아버지가 계신 울릉도의 외딴 언덕이 처음입니다. 할아버지, 저희 여기 불편한데 진짜 불편한데요. 저 화장실도 저렇고. 여기 그냥 포항으로 오시지. 포항으로. 예. 나중에 이거는 보기에 뭐 불편하다 싶으지 뭐 나는 여기도 내 태어난 곳을 살아가 내가 지그지 나는 얼마나 기분 좋은데 산다고. 이 공기 좋지로 이봐라 얼마나 좋아.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저래서 나무가 저래 우거져가 있어도 저 나무가 말이지. 에? 위에가 저 살아있노 가면은 사람이 존재하고 나무도 경쟁심을 가졌다고. 나무도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나무도 지가 이래 자꾸 흘러가는 게 그래 모든 이 세상 물정이 만물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래가 산다고 사는 게. 응? 우주 만물이 전부 다 그렇다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삶을 그래서 터득한 순리와 이치를 10대 소년들이 알 수 있을까요? 푸르른 바다가 붉게 물들고 또다시 푸르름을 반복하는 것을 할아버지는 78년 동안 이 언덕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이 시원하다. 우리 손이 최고다. 사랑은 본래 내리사랑이라고 했는데
신통하게도 태안이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할머니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해?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우리 태아이는 태아이는 할아버지 좋다는데. 손자를 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손자 태안이뿐이죠. 진짜 참말로 진리디만 시원하다. 태풍이 시원한 게 아니라 태풍이 지나가는 것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 했는데 세상이 바뀌가 손주 손이 약손이다. 약손이 맞다 진짜. 일해주고 공부하고. 평생을 공들여 키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노부부. 언제 내지 언제 만지고 받아. 자식의 오늘이 인생의 거울이라면 80평생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두 분은 생각합니다. 그림처럼 고요하다가도 순식간에 들끓는 파도를 만드는 바다. 바다는 천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손자와 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날, 울릉도 외딴 언덕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도 폭풍도 숱하게 지켜본 두 분인지라 이런 가을비는 근심 걱정거리도 아니죠. 하지만 떠나버린 손자의 빈자리가 너무 컸나 봅니다. 가슴속에서 자꾸만 쾌행한 바람이 부읍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한 그리움이 적적함이 몰려옵니다. 분위기를 바꾼 김두경 할아버지입니다. 계속 처진 어깨로 하루를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뭐가? 하나 가봐야지. 본래 할아버지는 노래를 다 알고 사는 분이죠. 흥이라면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고요. 울릉도 외딴 언덕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는 오늘까지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섬 밖의 인생을 꿈꿔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언덕에서 소박하게 꾸려온 삶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즐겁게 생활해 나가면은 인생살이가 가치 있게 살아나가나 이제 이런 생각이라 욕심에 내고 즐거운 생활로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럼 영감 늙어져도 잘 늙어간다 이제 평을 할 거란 말이야. 할머니는 넉넉하게 감자를 삶아 점심상에 올렸습니다. 아궁이에 구워 먹기도 하고 전으로 부쳐 먹을 수도 있어 감자는 두 분이 즐겨 먹는 주식이죠. 특히 부부가 직접 재배하는 미역쥐를 볶아서 찐 감자에 올려 먹으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감자 먹으면 속이 달리는데 이 나무 먹으면
속이 안 달기 좋다. 소화가 잘 된다. 요즘 사람들이 환호하는 웰빙 음식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끼니 때마다 드시는 셈이지요. 요 길로 올라가. 그래. 오랜만에 부부가 아랫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나란히 걷는 법이 없는 두 분. 할아버지는 앞서고 할머니는 뒤처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간격은 더욱 벌어지게 마련이지요.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랑 같이 안 가시고 먼저 이렇게 빨리 가세요 맨날? 벌써 왔네. 성력이 없어 그래. 예민 사람들 일하잖아. 왜 할머니 내버리고 가요? 결국은 날 좋다고 찾아오는데 뭐. 우리 젊을 때부터 그랬다. 열흘에 한 번꼴로 버스를 타고 울릉도의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이것이 부부의 여행이라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버스를 타고 이웃마을까지 찾아온 건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 한의원에서 아픈 다리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장아이도 그렇지요. 그렇고 이게 막 이 발 이게 무거워서 걸음이 안 걸게요. 기계가 낡아지면 어느 섭니다. 침으로 통증을 달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달갑지는 않아도 통증이나 병과 친구가 돼야 한다는 걸 황혼의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나와서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앞서갑니다. 혼자서 신발 가게로 냉큼 들어가 버린 할아버지. 마음이 바빴거든요. 그러면 괜찮아. 한번 갖다 보여볼까? 예. 몇 미리 찾으세요? 몇 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져가 지금 보시죠. 225 최고 작은 거거든요. 여기에 예. 작은 거면 될 것 같다. 최고 작으면 돼요. 네, 됐습니다. 예. 진작부터 할머니에게 사주고 싶었던 신발입니다. 나. 크겠네, 작은. 작다. 작아. 작다. 요거잖아. 할머니가 신발을 벗어주자 할아버지가 젠걸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신발을 왜 사시려고요? 응. 할머니 돈 아프면 못 건다는데 신발 하나 셋이나 사 신기면 잘 걸을란지 아나. 네? 걷기를 해가지고. 새신 신고 훨훨 날아다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할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마음에도 쏙 드는 눈치입니다. 두 개 다 신고. 됐다. 됐어. 예. 이제 선물 안 줘도 이제 잘 걷지라. 몰라 잘 걸어. 이제 잘 따라다녀 이제 선물 하나 쏴줬으니까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케이블카가 언덕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넘고 돌산도 넘어 하늘로 오르는 케이블카는 할머니를 위한, 할머니만 탈 수 있는 마법 수레입니다. 125m 언덕을 단 5분 만에 올라온 할머니. 하지만 올라오는 5분보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는 몇 초가 훨씬 아슬아슬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섬 위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 외딴 언덕에서 57년 동안 부부의 연으로 살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의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이곳은 지금도 변함없이 부부의 치열한 일터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도시만의 생활 방식이 있듯 이 언덕에서는 언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활이 있습니다. 저 배달 좀 해줄래요? 짜장면 4그릇. 내가 먹으면 4그릇이고 네가 먹으면 2그릇이고 그 케이블에 앉아서 우리 나갈게. 예. 됐다. 그거 나가면 됐다. 짜장면 배달도 돼요? 돼. 응. 주 돈벌인데 뭐 이거 전용할 때는 되지. 이 사람 마시고 갔나? 고립된 곳이라 해서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덕분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자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죠. 뭐 식당 아니요? 예, 맛있어. 웬이요? 왔는겨 아직 아니요? 지금 나대지라. 예. 예. 기다림에 지치고 허기에 지쳐 슬슬 짜증이 몰려올 때쯤 오토바이를 탄 중국집 직원이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특급 배달 작전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직원은 올라오지 않고 철가방만 케이블카에 실어 보냈네요. 오 무겁대. 오 무겁대. 이거는 먹을래? 응? 이안지 먹을래? 이거는 먹지 뭐 이따 또. 무거운 철가방을 들고 오솔길을 걸어갈 수는 없고 그냥 이곳에 앉아서 자장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 많다. 오늘 신선 노름이다. 우리 큰아들 큰 가면 야외식 이리 잘하잖아. 저 낚시하러 가가. 신선 노름이 오늘은 진짜 산 보람이 있게 사네. 따뜻한 봄날 같은데. 고생했는가 봐. 따뜻한 봄날 같이 희한하구먼. 해발 125m 언덕. 바다가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이는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따뜻한 가을 햇살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장면을 드십니다. 두 분의 낙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자장면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사는 외딴 언덕에 소풍 같은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언덕의 끝에 앉은 노부부가 하루를 돌아봅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일부러 낚시꾼들이 북적이는 곳을 피해 한적한 바위 위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았습니다. 올봄 팔뚝만한 도움을 잡은 적이 있다는 할아버지는 요 며칠 수확량이 엉망입니다. 오늘도 낚싯줄은 감감무소식이네요. 계속 고기가 안 잡히면은 화나지 않으세요? 화나무 얘들아, 화나무 낚시하러 나야지. 정 땡기는데 장고기가. 정 땡기는데 걸리. 안 잡힌다고 화나면 못 오지 뭐. 안 잡히도 내일은 오지 않겠나 싶어서 또 내일 또 와지고 자꾸 그러는데. 오늘 못 잡으면 내일은 한번 기대를 삼고 자꾸 기대를 자꾸 삼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라. 하면 올까 생각하고. 낚시와 인생이 다르지 않다는 게 할아버지 생각입니다.
기다림에 지쳐도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마리 못 잡으셨네요. 못 잡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도 없구만. 아, 오늘도 없어다 없어. 아, 고기가 없었던 거예요? 고기가 오늘도 없어. 우쳐. 4시간이나 있었으니 그냥 돌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당장 조급해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목이 길어졌을 할머니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오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할머니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못 말리는 강태공 남편이 자꾸만 집을 비우려 들거든요. 이제 요거 해가 뭐 할 거요? 이제 내가 요거 해가 뭐 몇백 년 살 거가. 이럴 평생 아니거든 뭐. 내인데 뭐 잘해준 거 한마디 있거든 한마디 있다고 말해봤어. 잘해준 게야 뭐. 나도 혼자 잘 있으라고 내 혼자 놀러 갔다 오는 게 그만하면 잘해준 거지 얼마나 혼자 마음대로 노는 게. 그래도 뭐 기분이 나쁘나.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참고 참 이제까지 참고 살아왔다 크는 거 자기는 모를 거야. 그래도 안 해. 외딴 언덕에 자신만 달랑 남겨두고 할아버지만 다니는 게 할머니는 못마땅합니다. 나도 내 혼자 한번 놀러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으면 내가 안 붙잡을게 한번 가보란 말이야. 오늘 참 고맙습니다. 어찌 그리가 붙잡고 가라 하노. 희한하네. 붙잡으면 성낼 끼고. 사다가 이런 때도 있는가 봐. 아 그렇지. 붙잡으면 성낼 끼고. 올라갔다 빨리 와야 돼. 빨리 안 와요. 나는 오후에 6시 되면 와요. 6시 되면 일단은 위에 있으면 해가 빠지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장난처럼 시작한 입씨름이었는데 할머니가 정말 집을 나서고 말았습니다. 웃음 끝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오늘 화났네 진짜. 진짜 오늘 화났네. 막 어디 가는가 봐. 에이? 몇 년 전만 해도 바람처럼 산길을 오르내렸는데 다리가 아파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오늘이 속상합니다. 진짜 혼자 내려가시려고요? 예. 오늘 가서 마을에 가서 좀 놀다가 와야죠. 케이블카 안 타고 어떻게 가시려고요? 케이블카 없으면 내 혼자 발로 가만 가다가 쉬어서 가지. 할아버지 걸음으로도 30분이 걸리는 산길을 어찌 내려가시려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경운기를 탄 낭군이 아내를 뒤쫓아옵니다. 홀로 가는 할머니를 오매불망 쫓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입가에 슬그머니 웃음이 번지지만 이대로 받아주면 왠지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죠. 오늘은 갈 거예요. 오지 말아요. 안달이 난 할아버지가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계속 으름장을 놓자 할아버지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일명 애교 작전이라고 할까요? 이거 눌러요. 나 아가요. 이쯤에서 못 이기는 척 돌아서는 할머니. 오늘의 승자는 두말할 것 없이 할머니입니다. 이때까지 즐겁게 사다 와 오늘 잠깐의 저 실수로 말이지 그래 간다 하는 게 도저히 모순된 일이 안 돼. 나도 그럴 때 있어야지. 야, 자기는 뭐 마늘 좋은 거만 하고 나는 좋은 거 할 때가 없나. 문제야. 나도 그럴 때 있어야지. 오늘 그렇지만 갔다가 기분 좋게 갔다가 돈 얻으러 마음먹고 가라고. 가면 돈 얻으라.
아까 장가가 와야지. 장가 그럼 돼. 장가가 돼. 가자. 57년을 함께 살다 보면 싸움도 다툼도 없을 듯하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는 언제까지나 진행형입니다. 위풍당당하게 할머니가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젊어서는 하루하루 생활하기에 바빠 귀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못했던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걸어 내려가실까 봐 걱정돼서 나오셨어요? 보내놓고 나에게 걱정이 되는데 마음 아프게 해서 영 기분 나빠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야 안 되겠더라. 그래서 자주 나왔지. 케이블카를 할머니의 마법 수레로 바꾸고 기꺼이 그 수레를 내려주고 올려주는 기사 역할을 자처한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할머니는 하늘과 땅을 마음껏 오르내리는 특별한 승객이 됐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할머니는 틈만 나면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들여왔습니다. 지금은 못해서 뿌리를 내린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할머니를 아랫마을로 내려보낸 후 할 일이 없어진 할아버지는 내내 텔레비전을 틀어놨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인지라 채널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2의 조용필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제2의 조용필이요? 이승철. 그의 나이 23살이야. 23살. 아이 젊네 한창이다. 한 가수의 일대기를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장구와 장구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가무를 좋아했던 할아버지. 조금씩 엇박자의 실수도 잦지만 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도 장구놀이도 금방 시들해졌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모든 게 소리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다리가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와 달리 할아버지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면서 언덕과 아랫마을을 새처럼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혼자 있어 보이 진짜 심심하네. 할머니 혼자 놔두고 내 혼자 나갈 줄은 몰랐는데. 놔두고 갈 줄은 몰랐는데 혼자 있으면 진짜 적적하네 적적해. 어둠이 내리자 할아버지가 케이블카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할머니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밤늦도록 놀고 오겠다는 아내의 말은 그냥 엄포가 아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주저없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하고 내가 내려가야 된다. 기다려 보시죠. 기다리고 뭐 해가 다 지어 저물어 가는데 찾아가는 것도 이것도 정이잖아. 찾아가면 반갑게 많이 할 텐데. 불공이 끝나도 한참 끝났을 시간인데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세모! 네? 저녁 뭐 있어요? 몰라요. 그거 있는가 봐요. 이 집에 불 없네. 불 없네. 야, 그거 있는 거예요.
제 짝을 찾아다니는 일이 정이요 재미라 하지만 오늘따라 그리운 짝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또다시 절에 전화를 해봅니다. 청아주기는 무슨 놈 그것도 안 돼. 청아주기. 뭘 와 그러긴 넣었노? 기나긴 숨바꼭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셈이고 누가? 우리 너다 오는 집이지. 너다 이제 오는가? 은근히 화가 치밀었는데 막상 할머니를 만나니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가자. 암만 전화해도 안 받지. 그러니까 오늘 할머니만 읽어빈 줄 알아. 잘 읽었다. 읽어빈 줄 알고 얼마나 쓸쓸한지. 응? 먼저는 혼자 졌으면 잠 안 오겠네. 저 문자지 뭐 우열지 우리. 범수도 어디가 찾아야지. 엄마 잘 읽어봤다 이라지. 에이구 그래 되면 왜 되노? 내 신세가 참 욕망치는 신세인데 그래. 기가 잘 이르다 기가 잘 이르다. 손잡고 발맞추어 기분 좋게 갑시다. 젊어서는 할아버지의 기침소리에도 가슴을 졸였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역전된 상황이 싫지 않습니다. 그 올라가가 뭐 맛있는 거 하는데요? 마을에서 있었던 일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나누고 말을 나누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할아버지 생각입니다. 오래 살수록 얘기가 더 많지. 그만큼 과거가 많는데 우리 보자. 둘이 만나가지고 57년째는 57년째. 아 그때 3년 더 살아가 만약에 자식들이 다 화목하게 살고 결혼 60주년 한다고 보면 진짜 그때는 기분 좋겠어. 탈 없이 60년을 해로할 수 있기를. 그것이 할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온갖 작물을 키우고 흑염소를 풀어놓는 이 언덕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고향입니다. 40년 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났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이곳을 지켰습니다. 고향에서 뿌리를 내리는 삶이 흔치 않은 일이 되어버린 요즘, 때때로 할아버지는 고집불통 영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고마. 기왕 줄 바에 많이 보내주는 게 낫지. 됐다. 됐어. 그래. 꽃을 꽃다발 한번 받아봐. 에이고. 결혼 때도 꽃다발 못 받고 이제 꽃다발 받아야 되겠네. 부부는 근본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여들어 기반을 잡아가 내가 여들 태어나가지고 여들 내 태어난 곳을 지키고 여기들 죽으면 나는 영원히 내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고 남을 거라 하는 건 나는 그래 간직하고 죽을 테니까 나는 영원히 남는다. 옛날에 살아나온 거 생각하면 아이고 어찌 살았노 어른들도 어찌 살았겠노 싶고 그랬다. 그래. 그 먼 셈에 물려다 잡수고 물져다 잡수고 안타깝다. 부모들은 불쌍하게 살았다.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마는 고향살이 기분도 좋아.
가사도 바꾸고 음정마저도 바꿔 부르는 할아버지의 노래.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요. 그 믿음으로 부부는 남은 날들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조카네가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긴급하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몇 마리 있는겨? 오늘 할아버지는 흑염소 한 마리를 잡을 생각입니다. 조카와 할아버지의 합동작전으로 흑염소를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들판으로 절벽으로 펄펄 뛰어다니는 염소들은 할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염소를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다 잡았다. 여든을 앞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할아버지의 힘은 장사합니다. 힘도 힘이지만 오랜 세월 염소들을 키워 습성을 잘 파악해서 터득한 요령이죠. 목에 줄을 감아버리면 아무리 날뛰는 염소라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제 염소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염소는 왜 잡는 거예요? 애들 아들한테 가면서 뭐 다 모여놓으면 작년에는 소고기를 좀 사갔지만 원래는 우리 큰아들이 또 뭐 차 사고도 나고 그래가 갔다가 좀 해먹이려고요.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주고 정을 쌓은 할아버지. 목숨을 거두는 일도 할아버지가 직접 하십니다. 네, 애써 키우셨는데 잡으려고 그러면 좀 섭섭하시겠어요? 맞아. 그래도 인간이 본능인데 뭐 하던 동물 잡기 되겠는 다르나. 웃음 끝에 복잡 미묘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기라 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좀 못하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흑염소는 산나물과 함께 노부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오늘은 자식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주었죠. 부부가 애용하는 물건들은 죄다 나이를 먹어 케이블카도 25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본래는 농작물을 운송하기 위해 설치했죠. 하지만 케이블카는 곧 사라질 운명입니다. 언덕으로 난 산길에 모노레일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이 앞으로 이거 굉장히 이거 길로 닦아 차 댕기들 만들어줘야 돼. 이거 차가 댕겨야 되지. 이 생활에 얼마나 고역이고. 어제는 꽃잎 이슬이 보석처럼 빛나더니 오늘은 아름답게 한방눈이 내리니 오고 가는 사람들은 웃음꽃 피고 당신은 고속도로 달리는 인생 힘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무태 나왔습니다. 포항 큰아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손자 손녀들까지 모여 그야말로 집안은 시끌벅적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께 안마를 해드립니다. 큰아들까지 안마에 가세했습니다. 아무래도 식구들의 신경이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에게 집중됩니다. 요는 큰아들, 요는 둘째 아들. 자, 첫째고, 요는 둘째. 요는 막내, 셋째 아들. 할아버지와 손녀의 팔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자, 시작! 야!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손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난 내가 이길 줄 얼마 전 할아버지 집에 놀러왔던 손자 태한이가 다음 선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승리를 장담했는데 이미 태한이는 늠름한 사나이로 변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편안하게 여성이 보내시는 게 더 낫죠, 실제로. 돌아가셔도 고향에서 돌아가시는 게 더 낫고,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 드시고 나면 자기 고향을 다 찾고 일부러 또 들어가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면 또 들어갈 수도 있게 그렇게 생각되죠. 울릉도 외딴 언덕에서 3남 3녀를 낳아 키웠던 부부. 모트로 나온 자녀들이 장성해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재하는 한 그들 모두의 뿌리는 그 언덕에 있을 것입니다. 푸르른 바다는 수많은 섬들을 품고 있습니다. 동해의 섬 울릉도에 김두경 할아버지와 최필남 할머니가 사십니다.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125m 외딴 언덕에 대대로 집을 짓고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할머니를 아내로 맞은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낡아 철마다 수리를 해야 하는 일도 변함없지요. 일흔여덟 배 할아버지가 직접 지붕에 올라 비가 새는 부분을 점검하고 함석을 덧대는 중입니다. 집 곳곳에는 빛바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두 분 생활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지붕 수리를 하던 할아버지에게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손가락 터졌대. 타고난 일꾼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못이라고 손가락을 못이라고 놓더라가지고. 이 장갑전이 못인지 손가락인지 알 수가 있나? 한 사람이 다치면 남은 한 사람이 치료해주고 또 한 사람이 아프면 남은 한 사람이 간호를 해줍니다. 서로 보호자가 되고 파수꾼이 됩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 젊을 때 같으면 뭐 자재 사다가 내가 하겠는데 이제 내려가면 못 하겠다. 그냥 건축하며 비 안 새도록 해가며 살다가 지금도 마음이야 뜨겁지만 몸은 흐르는 세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하지만 이 집이 마르고 닳도록 내 몸도 마르고 닳도록 여기 있다. 울릉도 울단 언덕에 또다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으로 57년 두 분은 바다를 마주한 언덕의 끝에서 쇠털처럼 많은 날들을 울고 웃으며
하루가 지고 시작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고된 일은 끝나지 않았지만 남은 일이 있다는 건 축복이고 아직도 티격태격 다툼이 있지만 함께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이 바다가, 이 언덕이 아름다운 건 풍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외딴 언덕에 낙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인생을 걸고 지켜온 부부의 꿈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